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 오전 캐리어에 PC를 싣고 방문해 주신 초등학생의 PC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출근을 하시면서 방학인 아들에게 수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이 추운 날, 추운 날은 둘째치고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상당히 도로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무사히 꾸민걸 PC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오랜 시간 꾸민걸 PC와 함께 하시는 단골 고객님이시지만 이렇게 초등학생도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는 곳이니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PC 오프라인 매장 21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수리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저한테 처음에 이제 갖고 오셨을 때 아들이 오고 나서 제가 바로 통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윈도우가 깨졌다고 윈도우 재설치를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PC를 제가 한번 켜보니까 본체는 분명히 켜지는데 이게 본체가 돌다가 꺼지고를 한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윈도우와 관련이 없고 하드웨어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C를 켰는데 돌다 꺼지고 하는 원인은 크게 6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메모리 접촉 불량 혹은 메모리 자체 불량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인보드 불량이거나 아니면은 메모리가 꽂아지는 메모리 슬롯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픽카드 불량, 네 번째는 파워 서플라이의 불안정적인 전압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케이스의 스위치 불량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나타날 확률은 조금 낮지만 그래도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바로 CPU 불량입니다. 자, 오늘은 고객님께서 가지고 오신 초등학생이죠. 가지고 오신 PC를 토대로 해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전면부에는 수년간 잘 쓰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먼지가 조금 이렇게 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에서도 크게 지금 악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보이진 않았어요. 이렇게 백패널 있는 부분에 각종 슬롯이라던가 포트에 지금 간섭이라던가 이런 것도 보여지지 않고요. 조립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증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제 PC 내부 사진입니다. PC 내부 사진도 지금 크게 메모리라던가 이런 것도 다 제대로 잘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크게 의심되거나 하는 부분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PC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 위에 있고요. 한번 PC를 켜봤습니다. 이렇게 전원은 들어오고 여러가지 이제 펜에 LED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화면 출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지금 본체가 한번 꺼졌다가 또 다시 켜지고 있고요. 지금 이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꺼졌다가 켜지고 꺼졌다 켜지고 정말 흔한 PC의 이상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진단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클린 테스트를 진행할 텐데, 이제 클린 테스트는 또 어떻게 하는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PC의 증상은 바로 PC를 켜면 돌다 꺼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PC를 한번 켜보니까 이렇게 돌다 꺼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건강하다고 판단이 딱 쓸 때는 바로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같이 결부가 돼야 그 사람을 비로소 건강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인 건강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건강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은 소프트웨어적인 건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먼저 건강해야 바턴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너 이제 윈도우를 띄워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과정부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C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결함으로 생겨난 문제라 윈도우랑은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린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클린 테스트랑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부팅을 시도를 해서 특정한 부품, 어느 부품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있는 자체에서 테스트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느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부터 딱 이거다, 저도 2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가늠이 할 수가 있지만 명확하게 가늠을 하기 위해서는 가늠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배제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배제하기 위해서의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은 바로 클린 테스트입니다. 귀찮아서 안 하지 이거는 정확도라든가 이런 게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번쯤 하시면 굉장히 좋은 테스트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품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해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먼저 탈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도 탈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에는 이제 파워와 이제 SSD,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파워부터 먼저 테스트를 해보니까 파워는 이렇게 정상적인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로 파워, 너 때문에 생겨난 문제는 아니다 하면서 하나를 딱 배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부분도 지금 사진을 제가 한 장만 찍었는데 하나씩 다 해봅니다. 리셋 스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스위치에 대해서 스위치 불량 때문에라도 이러한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의 도통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스위치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도 넌 배제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니까 지금 일단은 CR203이 하나 보이시죠? CR203이도 한번 전압 체크를 해봅니다. 물론 CR203이 때문에 이게 부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다소 연식이 된 PC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저도 가끔씩 접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압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어이구야 3.3V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마도 교체를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새 거가 3.3V가 나오고 어느 정도 쓰시게 되면 이게 3.1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3.3V라고 하면은 아주 건강한 아주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교체하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접촉 부분을 한번 이제 클리닝을 하려고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가 뭔가가 다 묻어 있고 뭔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분도 지금 사진상으로는 조금 어려운데 단순히 이렇게 뭔가가 긁혔다라는 부분보다는 뭔가 오염이 된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거 가까이 찍었네요. 자, 가까이 찍으니까 여기 뭐 꺼뭇꺼뭇한 것들이 좀 묻어 있는 것들이 좀 보이시죠? 여기 이쪽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좀 확대해서 보니까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클리닝을 합니다. 클리닝을 하게 되면은 이 아랫부분이 이제 클리닝이 된 상태고요. 위에가 클리닝 전의 상태입니다. 자, 그 전에 좀 확대한 거 여기 꺼뭇꺼뭇한 것들이 뭔가 보이는 것들이 지금 깔끔하게 지워진 상태이고요. 지금 위에 있는 거랑 약간의 색깔 차이도 지금 보이고 있죠. 얘도 깔끔하게 제가 다 클리닝을 해줬고요. 여기서 클리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모리가 꽂아지는 메모리 슬롯도 클리닝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슬롯도 지금 깔끔하게 제가 클리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래픽 카드를 탈거를 해보니까 그래픽 카드가 접촉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가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 있었어요. 아까도 있었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있네요. 여기 뭔가가 들어가 있죠. 여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저도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니까 메모리 다음 이제 그래픽 카드로 넘어가는데 그래픽 카드가 꽂아지는 슬롯 부분에 뭔가 이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클리닝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를 한번 뜯어봅니다. CPU 쿨러도 한번 뜯어봐서 이제 CPU 쪽에 문제가 있는지 혹시 접점 불량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쿨러를 떼보니까 아무래도 다소 지금 6년, 7년차 접어드는 PC라 그런지 써멀 그리스는 이미 초기에 발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거의 다 소진이 되어 있었고 다 메말라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소켓 있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CPU 소켓은 다행히도 정상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는 나오진 않았는데 CPU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접점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부분도 제가 다 클리닝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을 하고 이제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합니다. 써멀 그리스란 그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CPU의 써멀 그리스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크게 CPU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CPU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 그 다음에 내구성이 한층 강화되고 보완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CPU 온도가 너무 높게 된다 그러면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로틀링, CPU 온도가 너무나도 높아 그렇게 되면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추게 됩니다. 컴퓨터 자체가 그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 컴퓨터가 잘 작동되다가 너무나도 막 느려지고 뚝뚝뚝 끊기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로틀링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컴퓨터는 자체적으로
100도 정도가 한 1분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스스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일단 온도가 높게 된다. 뭐 메인보드의 과열로 인해서 내구성이 또 떨어지면 물론이며 아무튼 전체적으로 시스템 상황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서멀 그리스의 중요성을 아시고 해서 보통 한 3년마다 한번 주기로 한번 도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틱사의 MX4 제품으로 아주 좋은 고성능 서멀 그리스로 재도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의 접촉 부분도 이제 클리닝을 합니다. 깔끔하게 클리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클리닝 전입니다. 그 다음에 클리닝해서 장착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비프음 스피커도 장착을 합니다. 비프음 스피커란 이렇게 클린 테스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청각적으로 비프음으로 특정한 문제가 있는 부품을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삐삐삐삐삐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 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되는데 이거는 메인보드 제조사라든가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 약간의 패턴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도 만국 공통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바로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클린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방금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했죠.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메모리가 장착이 안 돼 있다라는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클린 테스트에 꼭 필요한 부품은 파워, 그 다음에 메인보드, 그 다음에 CPU,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얘는 외장형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먼저 장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없게 되면 당연히 부팅이 안 되겠죠. 제가 지금 한번 켜볼 텐데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삐삐삐삐삐삐삐 소리가 나죠.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나는 비품입니다. 지금 이 소리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에 불량이 있다고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테스트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메인보드가 먼저 정상인지 아닌지를 이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품의 소리가 난다. 그렇게 되면은 그 비품으로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메모리가 장착이 안 돼 있으니까 메모리 쪽에 불량을 알려주는 비품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메인보드는 정상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다 장착을 하고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먼저 메모리를 일부러 빼봐서 메모리 쪽에 불량을 알리는 비품이 나는지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메인보드 자체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까지 장착을 하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가능하였습니다. 아까 CR2032를 뺐잖아요. 그 수은 전지 같은 거 그거에 대한 역할이 뭐냐면 PC의 전원이 인가가 되지 않았을 때 PC의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주고 바이오스의 세팅값을 기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R2031을 빼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두게 된다 그러면 메인보드는 자동적으로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는 메인보드가 초기화가 되었다라고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상적으로 이제 바이오스 화면까지 한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메모리도 지금 2개를 장착을 했고요. 처음에는 아마 1개만 장착을 했을 거예요. 여기 사진으로 좀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데 빨간 게 지금 기둥이 하나만 있죠. 두 번째는 어때요? 지금 2개가 있죠. 메모리도 하나씩 교차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메모리도 채널 A, 채널 B 해서 지금 2개가 다 정상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는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을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F6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고요. 여기 2개가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최신 바이오스가 뭐가 있나 한번 보니까 F6으로 이 메인보드는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업데이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되어 있었는데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통해서 좀 더 이 시스템을 더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안정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업데이트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재조립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다 모든 게 무결성이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전원을 한번 켜봤는데 원래는 제가 이거를 바탕 화면을 가려드리려고 했는데 뭐 딱히 가려야 될 만한 뭐 개인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한번 제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이제 출근을 하시고 아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오랜 시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끔
CMD 명령어를 주셨더라고요. 그게 1시간짜리 이제 명령어를 주셨었는데 아주 현명하고 아주 진짜 지혜롭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PC는 1시간마다 전원이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이가 이제 휴식 시간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다시 키면은 또 1시간이 또 리플래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1시간마다 딱 텀을 둬서 PC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가 여러 번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데미지를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부품이 바로 SSD입니다. 그래서 SSD 같은 경우에는 2.5인치 SATA 3 방식의 256기가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뭐 엑스레이 정도의 수준의 그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꾸민과 PC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수리 과정과 그 다음에 진단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겪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적인 부품 교체가 아니라 이렇게 아주 차근차근 하나씩 배제를 해가면서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어떤 부품에 이상이 있는지, 혹은 오늘처럼 부품의 교체 없이도 이렇게 말끔하게 이제 정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여나 나는 자가적으로 못하겠다, 외부라던가 아니면 다른 수리업체에 의뢰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제 영상이 하한선이 되어서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 내용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꾸민과 PC는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선 그렇죠. 출근해가지고 PC에 가져갈 사람이 없고, 또 아무래도 어른이 가야 조금 소위 말해서 바가지 안 쓰고 뭐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수리업체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또 무분별하게 또 많은 폭리를 취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이런 인식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해서 저도 좀 마음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도 꾸민걸 PC만큼은 이렇게 초등학생이 오건 유치원생이 오건 간에 이렇게 투명하고 아주 정직하게 영업을 하는 곳이니 여러분들도 이런 업체를 꼭 선별하시고 잘 찾으셔서 이용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PC 가지고 온 이거 초등학생 오늘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아저씨가 깔끔하게 고쳤으니까 집에 가서도 또 이제 하고 싶은 거 게임 열심히 하고, 또 학업에도 또 소홀하지 않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제 한 학년이 또 올라가게 됐는데, 또 더욱더 멋진 형아, 또 오빠 역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